안녕 얘들아. 오늘은 바로 우리 그래머 인사이드 12과의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은 특히 12과의 첫 번째 시간 바로 강조 구문과 그리고 부정 구문 그리고 병렬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강조 구문을 조금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가 문장에서요. 우리가 문장을 좀 보면 문장에서 주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서술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서술어 자리를 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목적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목적어 뒤에 문장을 풍성하게 해주는 시간과 관련된 시간의 부사구라던가 아니면 장소와 관련된 장소의 부사구 등이 붙여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어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동사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시간의 부사구 또는 장소의 부사구 내가 원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얘네들을 강조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예요.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동사를 강조할 때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뭐를 쓰냐면 바로 동사 앞에 do, does, did.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자, 요런 문장을 쓰고 싶어요. 나는 그를 믿어 라고 해볼게요. I trust him이에요. I trust him. 나는 그를 믿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I really trust him 이런 식으로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이 중간에 있는 얘 동사를 선생님 좀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do, does, did를 세 개 중에 하나를 쓰는데 자, 그런데 자, 지금 보니까 시제가 현재고 그쵸? 그리고 현재고 주어가 I니까 do, does, did 중에 당연히 뭘 써야 될까요? 그쵸? do를 쓰면 돼요. 그래서 I do trust him 이렇게 쓰면 나는 정말로 그를 믿어 라고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I fixed my car 라고 해볼게요. 내가 내 차를 고쳤어 라고 해볼게요. 근데 진짜 내가 차를 고쳤어. 정말 고쳤어 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 fix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시제를 보니까 과거이기 때문에 do, does, did 중에 did를 써서 I did fix h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요렇게만 요 강조 구문만 잘 보면 선생님 동사가 두 개예요. 선생님 동사가 두 개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강조 구문을 배우기 전까지는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요. 이 동사 앞에 이 do를 붙임으로써 여기 trust 동사를 강조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does, did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서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동사를 뺀 나머지 강조하는 것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이제 주어를 강조할 수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사, 시간이나 장소에 이렇게 부사구를 강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랑 일단은 원래 있는 문장을 하나 적고 각각 하나씩 강조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에이미는 만났다. 선생님이 지금 현재 야구를 좋아하니까 에이미는 만났다. 윤동이를 공원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Amy met 누구? 윤동이
그냥 윤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Amy met 윤동희 어디서? At the park. 자, at the park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좀 보시면 Amy가 주어고 met가 동사고 그리고 윤동이가 목적어인 거 아시고 얘는 장소의 전치사구 즉 부사구입니다.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동사 이 met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냥 단순히 did만 쓰면 돼요. Amy did meet Yoon at the park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첫 번째 누구를 강조하고 싶다? 바로 주어 강조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가 여기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구문을 쓰냐면 it, 그리고 만약에 시제가 현재면 is고요. 과거는 was입니다. 그리고 it is 또는 it was, tha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뭐라고? it is 또는 과거면 it was. 그리고 여기 이 짝대기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걸 넣고 나머지는 이 that 이후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과거기 때문에 it was로 적고요. 선생님은 지금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it was Amy 합니다. 그리고 뒤에 that 이후에 다 붙이면 돼요. met Yoon at the park 이렇게 가면 되겠죠. 구문이 이해되시나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자, 강조하고 싶은 것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에. 그래서 스님은 주어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왜 이렇죠? 자, 어쨌든 주어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에 이 비동사랑 대사의 Amy라는 주어를 넣었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제 해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해석하는 것도 잘 보세요. 자, 이 that 이후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하는 것은 바로 요거이다. 또는 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한 것은 바로 요거였다. 이렇게요. 그래서 공원에서 윤동이를 만났던 것은 바로 에임이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오키도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이거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쨌든 it was that 사이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 you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Amy met at the park. 그래서 it was Yoon that Amy met at the park. 해석은 똑같아요. 자, 에이미가 공원에서 만난 것은 바로 누구였다? 윤이었다. 이렇게요. 너무너무 쉽죠? 자, 또 세 번째.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거는 at the park 장소니까요. 장소의 전치사를 써볼게요. 장소 부사구 강조할 때. 자, it was at the park. 그다음에 that 붙이고 주어 Amy met Yo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똑같아요. 해석도요. 너무 쉽죠? 보세요. 에이미가 윤을 만난 것은 바로 어디였다? 공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Amy met Yoon at the park yesterday를 한 개 더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들아, 이 yesterday라는 게 시간과 관련된 부사예요. 맞죠? 시간 부사구고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장소 부사구야. 자,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시간 부사구를 좀 강조해 볼게요. 시간 부사구를 강조하는 구문을 만들면 자, it was 강조하고 싶은 게 시간 부사구 yesterday that Amy met
윤 어디서? at the park가 되는 거예요. 해석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아요. 뭐 어려울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에이미가 공원에서 윤을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키도키. 자,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do, does, did만 쓰면 되고요. 앞에. 자, 그러나 만약에 동사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it is 또는 it was that 구문을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거기 비동사랑 대 사이에 넣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쌤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컬러를 조금 바꿀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대시 하는 기능이요. 약간 어떤 거랑 많이 겹치냐면 똑같은 건 아닌데 관계대명사랑 많이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쵸? 이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봐봐. 앞에 이 선행사가 강조하고 싶은 게 aim이에요. 자, 잠시만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조하고 싶은 게 aim이고요. 선행사가 aim이고 그리고 that 이후에 지금 뭐가 없냐면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리고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 뭐랑 대신에 쓸 수 있냐면 who랑 대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것도 목적어도 똑같아요. 앞에 선행사가 윤, 사람이고요. 그리고 that 이후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졌네? 목적어가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t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선행사가 장소고요. 그리고 that 이후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합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 그리고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왔어. 그럼 우리는 얘를 관계부사 뭐랑 where이랑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뭐예요?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왔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that 대신에 when이라는 관계 부사랑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it, that 구문을 배우면서 강조 구문을 배우면서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관계대명사로도 여러분들이 좀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 개 더 좀 추가로 선생님이 하나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참고로 하나 적어주세요. that 주어 동사 얘를 우리가 대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절은 이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동사 예를 들어서 is가 있다 치고 뒤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대절 is blank. 대절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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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이 대절이 이렇게 긴 문장이 이 긴 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우리는 뭘로 대신할 수 있었죠? 바로 가주어 is로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대절 대신에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is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는 그대로 내려오죠. is. 그리고 요거 뒤에 그대로 붙여 쓰시고요. 그러면 진짜 주어는 버려둡니까? 아니죠. 진짜 주어는 바로 뒤로 가요. 그래서 진짜 주어 대절이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이 it is that 구문이랑 위에 강조 구문 it is that 구문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 이게 강조 구문인지 아니면 가주어 it 구문인지 얘가 진주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여기 물결 표시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얘를 뒤로 옮겼을 때, 대절 위에 넘겼을 때 갈 만한 곳이 있으면, 들어갈 곳이 있으면 그때는 강조 구문이고요. 들어갈 곳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진짜 주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Amy, it was Amy that met Yoon at the park 이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받다 칠게요. 그럼 선생님 이게 가주어이신지 아니면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봐봐. Amy라는 이 얘가 여기 지금 이스대 사이에 있는 얘가 뒤로 넘겼을 때 대절 위에 넘겼을 때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Amy라는 여기 주어 자리 여기에. 그러면 얘는 강조 구문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 이 Amy를 뒤에 넘겼을 때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뭐다?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부정 구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 구문. 자, 부정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부분만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앞에 no라던가 그리고 none, 아무것도 이런 단어 아니면 never, 절대 이런 부사 아니면 neither, 뭐뭐도 둘 다 아닌 자, neither는 both의 반대거든요. 자, 우리가 both가 뭐였냐면 둘 다, 두 개의 경우잖아요. 그럼 neither는 둘 다 아닌 거예요. 두 개인 경우에만 쓰이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아무도 또는 뭐 결코 뭐뭐 하지 않다라고 전체 부정이 들어가요. 자, 좀 헷갈리죠. 자, 근데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No one knows the answer. 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앞에 여기 no one이 주어가 왔고요. knows가 동사예요. 그 누구도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지로인 거죠. 전체 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님이 부분 부정을 해볼게요. 그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not 뒤에 all이라던가 아니면 every 또는 always 이런 부사가 붙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두가 또는 항상 모두가 또는 항상 뭐뭐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예를 들어 볼게요. Not all people. Not all people agreed to the new plan.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아닌 거야. 어디에? 그 계획이에요. 잘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동의한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정은 다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부분 부정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추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로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나오는 부분이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자, 병렬 구조는 우리 뭐랑 똑같냐면 우리 접속사 배울 때 접속사 종류가 뭐 있었죠?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있었어요. 자, 우리 그때 배울 때 상관 접속사가 교육에는 병렬 구조인데요. 자, 병렬 구조라는 거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 접속사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교육엔 상관 접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종류가 뭐 있었냐면 both A and B가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2번 either A or B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A도 B도 둘 다 아닌 neither A nor B고요. 자, 그리고 4번 not only A but also B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 뭐랑 바꿀 수 있냐면 B as well as A라고 바꿀 수가 있었고요. 자, A랑 B 둘 다, A 또는 B 둘 중 하나, A랑 B 둘 다 아닌, 그리고 A뿐만 아니라 B도였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both는 둘 다기 때문에 얘는 복수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뒤에 맞출 때요. 여기가 뭐가 왔냐에 따라 여기가 아니고요. 자, 이 둘 다 어쨌든 복수기 때문에 복수 동사가 와야 되고요. 자, either부터 나머지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바로 B에 수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B에 수일치를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랑 책 둘 다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neither books nor movies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movies 흥미를 끌다. interest me 라고 했을 때 neither이니까 nor까지 잘 왔고요. 그리고 여기 movies 여기 복수 명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 s 붙이지 않고 얘랑 얘 둘 다 나의 흥미를 끌지 않아요. 그래서 neither books or movies interest m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스위치를 B에 시켜주는 거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병렬 구조 그리고 부정 구문 그리고 강조 구문까지 학습을 했습니다.